다 알고 있나? 누군지? 어? 네, 선생님은 길보세 교육관인데, 선생님 전 강서고등학교에 교장으로 이제 퇴임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귀한 시간이죠?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는데,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을 굳이 여기로 데려와서 왜 하고 있을까? 비도 오는데. 그 공부하는 90분보다 이게 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에 훨씬 도움이 되고, 내가 무엇을 고등학교 때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대학교 입시는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오늘 10시간 공부를 하더라도 다른 친구가 5시간 공부하는데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도 있죠. 중점적으로. 즉 고등학교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공부할 수가 있다. 그러면 나는 그만큼 모르고 가면 손해지. 손해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급하게 이거를 강의해 주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오늘 잘 들으면 도움이 상당히 될 것이고, 어디 가도 이런 강의는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아주 귀중한 시간을 굳이 뺏은 이유가 그런 거니까 잘 듣고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알기 전에 왜 그거를 알아야 되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대학 입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전체적인 구조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1이거든요. 고1. 이게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절벽에 서 있는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너희 다음 연도부터, 지금 중3이죠. 중3 애들은 입시제도가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재수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완전히 제도가 바뀌어버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당해년도에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아주 중요한 강의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이게 4가지 전형이 현행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맨 첫 번째 교과 전형이라고 써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 이렇게 써 있죠? 이건 뭐냐 하면, 교과 전형은 글자 그대로 내 내신 성적, 그게 주가 되는 거예요. 주가. 내신 성적의 등급으로 가는 거죠. 몇 등급 하는 걸로.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학교에서 내신이 좋아. 하지만 얘는 사실은 실력이 없는 친구야. 그런데 내신만 좋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런 애는 안 받겠다. 수능으로 네 실력을 검증해 와, 이런 거지. 수능 최저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좀 높은 과는 3과목 합 5, 3과목 합이 5, 또 혹은 7 이런 대학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거는 다 이 얘기 하려면 오늘 여기 텐트 쳐야 돼. 텐트 치고 밥 해 먹으면서 해도 안 끝나. 너무 많은 전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기 보니까 교과 성적 하고 말하니까 내신이죠. 내신이에요. 두 번째로 또 봅시다. 학생부, 일명 학종 하죠. 학종이라는 건 뭐냐 하면, 교과 성적과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뭐를 집어넣어? 교과 활동. 이게 생기부예요. 생기부. 교과 활동을 뭘로 증빙서류를 내죠? 낼 게 아무것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생기부가 바로 교과 활동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자, 이제 부담 하나가 더 생겼어. 어떻게? 내신도 관리해야 되고, 또 뭣도 관리해야 되지? 생기부도 관리해야 되네. 그래서 오늘 주안점이 뭐냐 하면, 내신은 어떻게 관리하고 생기부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 2가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게 중요한 거니까. 대학 입시를 보니까 정말 그 2가지가 수시에선 주안점이 돼버려 있거든.
그 다음에 여기 논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논술. 논술은 뭐냐 하면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 과별로 다 틀립니다. 의대 논술 따로 있고, 문과 논술, 뭐 예를 들어서 통합 논술이 있고, 수리 논술이 있고, 수가 논술이 있고, 다양해요. 과마다 다양하다고. 수학과 과학을 보는 데도 있고, 수학만 보는 데도 있고, 통합 논술이라고 사회적인 재반 문제를 묻는 대학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거는 사실 6번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라는 것은 6번을 지원하다 보니까 논술, 나는 내신이 좋지 않아. 또 생활기록부도 보니까 허접해. 어디다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6논도 있어. 6논. 6개를 다 논술로 넣는 친구도 있어. 할 데가 없으니까. 에? 그런데 거의 합격되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3명, 6명 이렇게 모집하는데 보통 대수가 100대 1, 에? 혹은 뭐 적어도 60대 1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존하는 것은 수학을 아주 이과생인데 나는 수학을 아주 잘해. 그런 친구는 도전해볼 만하겠죠. 그런 친구, 수학을 아주 잘하는 친구. 나 수리 논술 잘해. 그래서 수리 논술만 지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또 어떤 게 숨어 있냐 하면 수능 최저도 있는 대학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생활기록부를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서울대는 논술이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연대 이런 데 보면요. 80대 20 생활기록부, 어떤 대학은 40까지도 봅니다. 생활기록부를 60대 40 이렇게. 생활기록부가 그만큼 중요하다. 즉 내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내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뿐만 아니라 여기 또 있어요. 수능 성적. 이제 수능을 봤어. 난 정시로 갈 거야. 난 내신도 안 좋고 생기부도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날 허접하게 써줬어. 그러니까 나 그냥 정시로 갈 거야. 수능 봐서 갈 거야. 그래, 좋다. 수능으로 가자. 그런데 또 대학에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80, 내신, 그다음에 생활기록부에 적혀있는 역량, 이것이 20%예요. 그 다음 연도부터, 너희 끝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60대 40으로 가겠다고 그래요. 지금 또 60대 40으로. 그만큼 생활기록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수시는 6번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6번. 6번을 지원하는데 내가 이거 관리를 못하면 6번 지원 못하는 거거든. 너무 손해지.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은 막 수시 쓰고 있는데 자기는 못 써. 슬프지. 슬퍼. 자, 이제 내신 등급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가 한번 봅시다. 자, 요거 9등급까지 나누는 과목이 있고 9등급으로 9개 단계로 퍼센트를 보면 만약에 300명 기준으로 한다면 1등급은 4%예요. 자, 너희 학교에 가면 250명부터 300명까지 이렇게 학교가 있을 거야. 학교가 있을 텐데 4%니까 12명밖에 안 돼. 1등급이. 12명. 너무 적은 것 같아. 하지만 우리 한번 계산해 보자고. 고등학생이 총 몇 만이죠? 어마어마하죠. 22만, 24만 이래요. 그러면 4%면 몇 명이야? 4만 명 넘어가지? 그치?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에 내 학교의 숫자가 적다고 전체 인원이 적은 건 아니죠. 그죠? 난 우리 학교에서 1등급이야.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곳곳에 다 박혀 있다는 거지. 응?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1등급이 많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등급은 11%까지, 즉 33등까지. 13등부터 33등까지. 이렇게 해서 쭉 나눕니다. 쭉 나눠요. 이렇게 등급을. 이게 여러분까지만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까지만 쓰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 입시의 마지막 세대야. 왜 하필 내가 왜 마지막을 하지?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응? 내가 왜 오이의 쓴 부분을 먹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운명적이다. 응? 내가 운명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5단계가 또 있어요. 이렇게 A, B, C, D로 해서 10% 간격으로 5단계 성취율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과목들은 크게 반영하지 않아요. 대학에서 퍼센트로 크게 반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 이 9등급이 상당히 중요해요. 9등급. 이 9등급에서 자꾸 밀려가면 안 되는 거죠. 또 이 안에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한번 볼까요? 다 나눠봅시다. 여기 빨간 거, 요 빨간 것이 9등급이야. 응? 이 빨간 것이. 자, 어느 인터넷을 뒤져도 이런 건 안 나와요. 잘 보도록 해. 없어. 선생님도 모르는 사람 많아. 선생님도 9등급인지 5단계로 나누는지 잘 몰라요. 여기 보면 성취도는 5단계로 되어 있어. 하지만 등급은 9등급이야. 성취도는 5단계 A, B, C, D로 지원이 되어 있지만 단계로 싹 넘어가면 내가 300명 중에 몇 등, 같은 5단계의 A더라도 등급수는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이해가? 이해가냐고. 아까 선생님이 9단계 이 얘기 해줬어, 안 해줬어? 그러면 A로 따지고 A로 B, A, B, C, D라면 아까 10%였잖아. 그런데 아까는 몇 %에서 4%만 1등급이지 않니? 그치?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9등급으로 다시 전환해버리면 내가 A를 맞았어도 1등급은 아니라는 거지. 이해가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쭉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공통 과목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학에서 반영률이 달라. 응? 똑같은 1등급이라도 국어, 수학, 이렇게 영어, 이과 같으면 수학에다가 반영비를 많이 준단 말이야. 예를 들어 서울대 같은 경우는 33.3%, 영어 17.7%, 이렇게. 탐구, 과학 탐구죠. 과탐에서 23점 몇 프로, 이렇게 플러스를 다 준다고. 대학마다 다 틀려. 또 이걸 다 얘기하려면 어머니가 와서 여기서 밥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대학마다 다 다르지만 이과는 수학과 과학에서 많은 등급을 주고 있다. 퍼센트를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문과는 좀 다르죠. 또 문과는 조금씩 달라요. 이 퍼센트가 다 대학마다 다르고 과마다 다르고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가산점이 다르다는 것. 자, 그러면 내가 이과다. 그럼 수학 잘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무조건 이과는 수학을 잘해야 돼요. 뭐 볼 것도 없어요. 자, 다음에 이 과목들, 이 빨간 과목들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잘 눈여겨봐야 돼요. 아울러 여러분들은 일반 선택이라는 과목을 2학년 때가 되면 나눠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과다. 그럼 물화생지 중에 선택 과목을 택해야 돼요. 다 듣는 게 아니라 나 이거 들을래 하고 학점, 이수학점을 가져가야 돼요. 난 그래 물리, 화학 듣고 여기서 뭐 경제 가져갈까? 아니면 뭐 정치와 법 가져갈까? 사회문화가 재밌을 것 같아. 사문이 재밌을 것 같아. 나 윤사 들을래.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거는 2학년 가기 전에 2학년, 1학년 2학기 말쯤 학교에서 조사를 할 거예요. 학교에서 조사를 한다고요. 그때 선택 과목을 가져가야 돼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요거 이 말 잘 기억하세요. 기억해야 돼요. 다음 기회에 어디 가서 물어도 안 알려줘. 이 통합과학을 배울 거예요. 통합사회를 배울 거야. 문과 같으면. 이과 같으면 다 배워요. 이때 문이과를 선택을 2학년 때 하는데 이때 뭐를 해야 되냐? 그래, 난 이과야. 그러면 주과목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주과목. 자, 주과목이라는 게 뭔지 지금부터 잘 얘기할게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하는 거야. 나 물리하고 화학을 들을 거야.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화학 정말 못 알아들어 나는. 그러면 여러분의 주과목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나 그 대신 내가 지학 듣고 생물 들으면
너무 좋아. 나는 그런 체질인가 봐. 나 생물 체질인가 봐.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생물을 가져가야죠. 바로 점수가 잘 나오고 나와 코드가 잘 맞는 과목이 있거든요. 이거를 가져가는 게 맞겠죠. 맞죠? 뭐할로 안 되는 과목을 택해서 생고생을 해. 아, 난 뜻한 바 있어. 어려운 길을 가고 싶어. 난 자갈밭이 내 인생이야. 이렇게 할 필요 뭐 있어. 그러지 말고 나한테 편한 과목을 택해서 가져가면 된다. 그리고 아울러 그런 것들이 점수가 잘 나오는 겁니다. 간혹 학교에서 표점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표점이 높대. 뭐 생물은 표점이 낮고 물리는 표점이 높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점수가 안 나오면 표점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표점은 결국 2점이나 3점 차이가 나는데 각 과목별로. 하지만 점수가 안 나오면 훨씬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좋은 과목을 택해서 듣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꼭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세요. 요게 지금 뻘겋게 칠해진 것들이 전부 다 9등급 급간으로 나누어질 것들입니다. 자, 또 볼까요? 여기 보면 예술이니 뭐니 해가지고 체육 뭐 다 나와 있어. 나와 있는데 전체 과목을 보는 대학도 있지만 안 보는 대학도 많습니다. 안 보는 대학도 많아요. 요 과목들은. 뿐만 아니라 얘는 9단계로 나누지 않아요. A, B, C 3단계로 나누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별로 그렇게 쓰일 필요가 없다. 자, 이제 과목별 내신 대치 방법을 좀 설명해 줄게요. 아까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신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과연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 무엇을 내가 해야 되냐 그런 얘기야. 학원에서 선생님이 교육관이잖아요. 그러면 교육관이면 학원 선생님들은 학교가 뭘 어떻게 해, 시험 문제를 내고 어떤 관리를 해줘야 되고 이런 거 모르죠. 모르죠? 학교 생활을 해봤어야지. 학교 교사를 안 해봤잖아요. 학원 선생님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내용들은 정확하게 모르죠. 하지만 선생님은 교직에 40년 있었는데 도사겠죠. 그냥 자다가도 깨워도 내가 줄줄줄 얘기하죠. 학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시험 문제를 내고 있는지 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어디 가서 이거 들을 수 있을까? 못 들어요. 그러니까 잘 듣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을 거예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점을 먼저 얘기해 줄게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너무 다릅니다. 달라도. 중학교는 어떻게 시험을 보죠? 우리가 보통 중학교는 단원 공부를 했어. 예를 들어서 뭐 국어면 국어, 영어면 영어, 그 단원을 공부했어. 공부하면 거기를 딱 한정해서 나오죠. 맞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곱셈공식까지 배웠으면 곱셈공식 딱 끊어서 야, 이번 시험 문제 어디서 낼 거야? 1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야? 딱 거기서 나오죠. 맞죠? 네.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국어도 야, 이번에 사과까지 배웠지? 사과에서 시험 문제 낼게. 그리고 외부 지문 몇 개 있는 중학교도 있고 없는 중학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좀 이따 보여준 이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나 이런 것들은요, 어림 택도 없어요. 주로 국어 내용, 배운 내용은 퍼센트가 아주 적습니다. 내가 3과까지 배웠어. 1과, 2과, 3과 배웠어. 퍼센트가 아주 적게 나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문법이 나와요. 근데 학생들 정말 몰라요. 정말 몰라. 보조사와 격조사의 차이점이 여러분 잘 몰라요. 이게 뭐지? 이래요. 그냥 푸는 거야. 감 잡고. 고등학교는 안 통한다. 그런 게. 고등학교는 안 통해요. 절대로. 통할 수가 없다. 그리고 교과서에 지문이 나옵니다. 배운 지문이 나와요. 나오고 자, 다음 볼까요?
문학이 또 나와요. 문학이. 문학.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문학도 나옵니다. 비문학. 자, 비문학이란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세제를 보면 세제. 예를 들어서 무슨 새가 있는데 증여세를 볼 것 같으면 하면서 문장이 쫙 나와요. 다음 문장을 읽고 바르게 설명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생소한 거를 봐야 돼요. 생소한 거를. 심지어 생물도 나와요. 생물. DNA를 분석하면 이렇게 하면서 쭉 나와요. 이것은 과학인가 국어인가 이래요. 그렇게 나와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다양하게 국어를 분석할 수 있는, 지문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연습을 해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국어 점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학교하고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가서 시험 문제 풀어보면 이거 뭐야 이럴 거야. 난 중학교 때 국어 잘했는데 고등학교 오니까 완전 꽝이에요. 이런 친구 많아요. 그래서 대비를 해둬야 됩니다. 해둬야 돼요. 수학 잠깐 볼까요 또? 수학 보면 야 너희들 이번 시험 말이야 인수분해까지야. 알았지? 이렇게 선생님 단원을 딱 그어주죠. 단원 그어줘요. 그러면 교과서 진도대로 시험 봅니다. 그 안에서 나와요. 범위를 벗어나나요? 못 벗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건 교육부 감사에 걸려요. 교육청에서 나와서 문제 딱 봐.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봤는데 어쭈 안 배운 게 나왔어. 이게 뭐야? 선생님 우리 이거 안 배웠잖아요. 애들이 그래. 그러면 어떡할까? 안 배운 게 나왔으면 선행한 아이가 무조건 이익이지. 그러니까 난리를 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내지 않아요. 중학교 거를 쓱 가져와서 선행을 넣을 수는 있어. 중학교 거를. 예를 들어서 말이야. 이 차방에다가 개수를 사인이나 코사인을 집어넣어 버려. 자, 중학교 때 사인 코사인 배웠지? 중학교 때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중학교 때 배웠어 안 배웠어? 너 들지 말고 배웠어 안 배웠어? 다 배웠잖아. 그러니까 개수를 삼각함수를 집어넣어 버린다고. 삼각비라 이런 거를. 할 말이 없어. 배웠잖아. 배운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다양하게 어디로 가든 흘러가든 다양하게 문제가 꼬아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과서 진도 그 다음에 학교 기출 문제로 일단 난이도를 좀 봐야 돼. 난이도를 좀 봐야 된다고. 좀 이따가 이제 알려줄 거예요. 각 학교별로 이 중에 다양한 친구들이 다 있어요. 뭐 구연고, 목동고, 신서고, 신목고, 강서고 다 있어요. 이 안에 많은 친구들이 와 있는데 각 학교별로 레벨을 내가 얘기해 줄 거야. 그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죠. 자, 선생님들한테 이미 문제들 받아봤지? 받아봤어 못 받아봤어? 그 학교 기출 문제 받아봤어? 못 받아봤어? 너는? 받아봤어? 너는? 받아봤어? 받아본 친구? 못 받아봤어 나머지들은? 왜? 무슨 반이야? 누구? 응? 누구? 정성진 선생님? 너는? 받았어. 너는? 받았어. 대다수가 다 줬을 거예요. 선생님이 주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왜 내가 주라고 했을까? 그 학교에 바로 기출문제의 난이도를 점검해 보라는 거야. 왜냐? 그 난이도의 레벨이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예? 악심 먹고 죽이려고 하지 않는 한은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야. 항상 해마다. 그래서 그 난이도를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주라고 한 거예요. 자꾸만. 벌써부터 내신 관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내신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적용할 거예요. 자, 좀 있으면 또 선생님이 모고 문제를 주라고 할 거예요. 다 조정해요, 선생님이 때 되면.
때 되면 다 조정합니다. 선생님들한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다 해요. 그리고 점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신 대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신 대비 안 되면 안 되니까. 학원에서 내신 대비를 안 해주면 학생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거든.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렇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게 왼수입니다. 이게 왼수. 이게 개구리야. 어디로 튈지를 몰라. 모의고사에서 발췌를 해요. 모의고사에서. 교육청 모의고사, 외부 모의고사, 그 다음에 3, 4 모의고사 다양하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쓱쓱 꺼지는 거예요. 그 집에 와가지고 난이도를 점검한 다음에 내요. 자, 이제 학교도 고민스럽죠? 애들이 만약에 시험이 쉬워봐. 모두 다 100점이야. 1등급 있어 없어? 없지. 너무 어려워. 모두 다 빵점이야. 안 되지. 등급이 없잖아. 자, 그러니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중하를 골고루 냅니다. 2점짜리. 자, 가보면요. 독특한 게 있을 거예요. 시험지에. 2.8, 4.3, 4.7 이렇게 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문제를 틀려도 똑같이 나는 한 문제 틀렸어. 근데 어떤 친구는 3.8문제 틀리고 어떤 친구는 4.5점이 틀렸어. 그러면 이미 점수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0점 몇, 0점 몇씩 쪼개 놓으면 학생들이 훨씬 더 변별력이 생긴다. 즉 등위수를 쭉 세울 수가 있거든. 학교는 선생님이 출제를 할 때 여러분이 쉽게 푼다, 어렵게 푼다 신경 안 써요. 뭐만 신경 쓸까? 어떻게 하면 등급을 잘 세우지? 어떻게 하면 분포표를 잘 이쁘게 해서 1등급과 9등급을 잘 나누지? 이것만 신경 써요. 그러니까 상중하의 문제를 골고루 낼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바로 여기 써 있죠. 블랙라벨, 절대등급, 센C까지도 해야 됩니다. 최상위 수학이죠. 최상위 수학이에요. 선생님이 학교에서는 블랙라벨 강의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절대등급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둘을 비교해 보면 비슷비슷해요. 근데 절대등급 유형은 약간 좀 더 세련되어 있고 블랙라벨은 난이도는 살짝 높은 것 같은데 그렇게 세련된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둘 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선생님이 학교에 있을 때 이게 이제 우리 뭐 보충 수업 교재였어요. 블랙라벨. 선생님은 거의 풀어주진 않아요. 아이들이 풀고 아이들이 질문하죠. 공통으로 틀리는 것들을 질문합니다. 어려워서 잘 이해 못하는 거 그런 것만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툭툭 해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왜 내느냐? 바로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등급.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하면 어떤 도움을 받습니까? 수능에서 굉장히 유리해요. 킬러 문항. 킬러 문항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을 풀어야 된다. 나는 점수 고득점을 맞아야 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96점 나와야 돼요. 마지막 4점짜리 하나만 틀려야 돼요. 이런 친구는 여기까지 다 정복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엔 어려워요. 이런 책들이. 하지만 자꾸 풀다 보면 어느 순간 점점 젖어들어. 접하게 되면 풀 수 있습니다.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못하죠? 왜 못한다고 생각하지? 나는 수학이 못해. 그건 아니죠.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영어 봅시다. 영어요. 이거 요물이에요. 보통 1, 2과를 배울 거예요. 중간고사 1, 2과입니다. 1, 2과고요. 3, 4과는 기말에 볼 거예요. 이거 그냥 거의 점수 줘요. 애들이 교과서는 달달달 외워버리거든요. 단어 다 외우고요. 여기서 끝날까요?
천만에요. 이거 몇 프로 안 나와요. 30% 정도? 40% 정도? 나머지는 어디에서요? 수능이나 모고, EBS 교재 같은 데서 발췌해요. 발췌해가지고 거기에서 문장을 그대로 놓고 뭐를 하죠? 문제를 바꾸죠. 묻는 문제를 바꾸면 돼요. 묻는 문제를. 자, 그 문장 속에 다 들어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수동태, 능동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동명사를 바꾸는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 관사를 물을 수도 있고, 맞죠?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은 그거를 주되 달리 쓸 수가 있다. 묻는 거를 달리 바꿀 수도 있고요. 독해를 바꿀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주를 이룰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1이 되면 뭐를 하느냐? 이 모고풀이를 많이 해줄 거예요. 지금도 하는 반이 꽤 많을걸요? 레벨이 살짝 높으면 모고풀이 계속 해주고 있을걸요? 맞죠? 모고풀이 안 해? 해, 안 해? 왜 이렇게 조용해? 영어 듣는 사람 손 들어봐. 영어. 자, 모고 해, 안 해? 모고. 해? 어때? 하고 있지? 또, 모고 해, 안 해? 괜찮아? 이실 짓고 해봐. 누구 반? 누구? 에? 선생님 누구? 뭐라고 하냐? 이가람 선생님 안 해? 모고 안 줘? 죽일 놈. 줄 거야. 에? 바로 줄 거야. 다음 주부터. 자, 탐구 봅시다. 탐구는요. 자, 이거 뭘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내가 지금 국어, 영어, 수학이 안 돼. 그래도 탐구를 다녀. 재밌다고. 그게 정신 나간 소리야. 국영수가 안 되는 탐구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야. 맞죠? 탐구 뭐 할 건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아, 선생님, 그럼 탐구는 중요하지 않나요? 아이, 중요하죠. 하지만 나는 국영수가 안 된 상태에서는 탐구에 정신 쓸 시간이 없다는 거야. 선생님 말 왜 그러는지 알려줄게요. 탐구는 방학이나 이런 때 몰아서 막 한번 할 수가 있어. 12강, 8강 딱 들으면 돼. 그러나 국영수는 그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12강 몰아쳐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끝나? 그렇게 듣고도 안 되는데. 하지만 탐구는 정리를 하면서 하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생물 같은 경우에는요. 유전이나 혹은 신경계, 여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여기만 딱 들으면 돼요. 8강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굳이 뭐 학원 다닐 것도 없어요. 똑같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냥 인강 들어도 돼요. 그리고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만 들으면 돼요. 벌써부터 계속 뭐 어디 가서 뭐 어디를 다녀요, 어디를 다니면서 과탐 들으러 가니까 저 수학 못 들어요. 정신 너갱이 빠진 소리야, 그거는. 정신이 없는 거야. 정신 출장 간 사람이야. 에? 혹시 몰라. 탐구 시간에 가서 피자 파티 한다면 얼른 먹고 와야지. 피자 안 먹으면 안 되지. 어? 그건 서운하지. 오늘 떡볶이 파티 있다는데 얼른 가서 먹고 와야지. 오늘 통닭 파티 있어요. 얼른 가서 먹고 와야지. 먹고 수학학원 와야지. 맞지? 착각이야, 착각. 국영수가 안 되는 탐구는 쓰레기통이다. 이렇게 보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아, 나는 국영수도 잘하고 탐구도 여력이 있어. 이때 하는 거예요. 수학이 안 되는데 무슨 탐구야. 탐구할 거 없어. 응? 탐구는 이 다음에 엄마 아빠랑 캠핑 가서 동굴 탐사 나가요. 그런 거 탐구하면 돼요. 지금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우선 국영수를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생기부 좀 볼까요? 생기부. 생기부는 이런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생님 이쁘게 잘 해놨죠? 잘했지? 보기 좋아? 보기 좋아? 자, 다야 이게. 그런데 얘 필요 없어. 세계 올림피아드에 가서 선생님 여러분들이 금상을 받아도 여기 기재 못해. 의미 없음. 아무 의미가 없어. 생기부를 가지고 교육부에서 자, 네가 서울대를 지원했어.
서울대 지원하면 교육부에서 여기 다 지워. 블라인드 처리. 다 지워. 새카맣게 해서 가. 여기 동아리 활동은요. 새카맣게 가. 보질 않아요. 선생님 저 창취활동에 정말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진로활동도 열심히 했는데요. 새카맣다니까. 네가 뭘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 의미 없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요. 의미 없음. 선생님 저거 잘 써달라고 선생님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커피도 가끔 갖다 드리고 인사도 꼬박꼬박 했는데요. 잘 써주겠죠. 대학은 안 본다고. 내가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 선생님에게 그렇게 했으면 그냥 하세요. 하지만 나 대학교 갈 거예요. 의미 없음. 됐죠? 그러면요. 요겁니다. 요것만 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세특. 일명 교과 세부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잘 써야 돼요. 이게 주안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잘 써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몇 등급은요. 실력이죠. 실력이야. 하지만 거기에 세특의 내용은 실력보다도 내가 무슨 활동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수행평가 시간 있어 없어? 있죠? 중학교도 있어요. 수행평가. 그러면 수행평가 시간에 고등학교는 뭐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안 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있어요. 뭘 하느냐? 발표의 시간을 합니다. 발표.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학교하고 달라요. 중학교 때도 그런 거 했죠? 발표 시간 있어 없어? 있지? 뭐 발표해라 하잖아요. 없어? 있어 없어? 있지? 있어 없어? 반응이 이렇게 눅눅하지? 반응이 아주 눅눅해. 이게 수행평가 시간이나 혹은 교과 시간에도 선생님이 주제를 하나 놓고 발표하게 합니다. 즉, 여러분 개별 주제로 주기도 하고요. 또 공통 과목을 줘요. 공통으로 무엇을 연구하고 발표하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소논문을 써서 제출하기도 하고 학교에다 놔둡니다. 이게 생활기록부를 장식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세특이라고 얘기했어요. 세특. 교과 세부 능력이라는 거죠. 즉 그 과목 시간에 이 친구는 무엇을 공부했어요? 라고 기재해 주는 거예요. 자, 그것만 본다고 그래서 대학에서 맞잖아. 내가 지금 요지껏 이 얘기한 게 그거잖아. 대학에서는 그것만 본다고. 그럼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응? 여기다가 뭐 아버지 국방부 장관, 뭐 아버지 윤석열 동명이인 이렇게 쓰면 되죠. 대통령은 아니니까. 필요 없어요. 블라인드 싹 지워버린다고요. 응? 필요 없어요. 이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다가 한 줄이라도 더 이쁘게 쓰는 게 좋아요. 야, 그럼 어떻게 쓰는 게 이쁜 거지? 궁금해. 궁금하지? 그거를 보여줄게요. 시원하지, 선생님이? 니들이 가려운 데를 박박 긁어주잖아요. 볼까요? 생활기록부 기재는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요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요. 요때 쓰는 겁니다. 요때 다 기재를 해요. 선생님들이.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소집하잖아요. 봄방학이라고 해갖고. 오죠? 여러분들도 다 봄방학 했지? 학교 와라. 뭐 3학년 너는 잘 안 가더구만. 나는 그 학교 학생 아니야. 이제 이미 배정받았으니까.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들은 다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생활기록부 정정기간이에요. 이게. 오탈자를 바로 쓰거나 오탈자. 혹은 내가 뭐를 기재했는데 내가 무슨 활동을 했는데 누락된 거를 바로 잡는 거예요. 이때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이때. 자, 그러면 이때 써야 되는데
3월이 되면 2월 말부로 문을 닫아버려요. 절대 정정 못해요, 이제. 에? 하느님이 와도 안 돼. 부처님이 와도 안 돼. 누구도 건들 수 없어, 이제는. 못 고쳐. 실 예를 들어줄게요. 어느 선생님이 애새끼가 하도 잠만 자니까 야, 이 새끼야, 그만 자라고! 또 자. 이름이 잠돌이야. 응? 잠돌이. 매일 잠만 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꼴보기 싫어서 뭐라고 썼냐, 생활기록부에. 정말 착한 학생이고 순종적인데 수업 시간에 잠이 많아서 탈이다, 이렇게 썼어요. 어? 썼어, 진짜로. 자, 정정기관에 와서 고치라고 하는데 그거 안 봤어요. 안 봤어? 안 보고 학기가 넘어갔어. 2학년 때 딱 보니까 어이? 이 써 있는 거야.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써줄 수가 있냐, 잠을 잔다고. 난리가 치는 난리. 자, 교육청에 전화를 했어. 좀 정정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안 돼. 그 어머니가 가서 뭐 소송을 건다느니 어쩌느니 별소리 해도 너 왜 그럴까요? 왜 안 고쳐줄까요? 만약에 그걸 고쳐준다면 불법일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치려고 하겠죠. 학교 운영 못하죠. 에? 그래서 절대 안 고쳐줍니다. 문 닫으면 끝이에요. 2월 말이 되면 끝. 더 이상 볼 거 없음.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에 잘 써야 됩니다. 자료 근거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뭘 써주고 싶어, 이 아이가. 아우, 우리 뭐 이쁜 애가 있구나. 은채 이쁜데 뭐 한번 이쁘게 써줄까? 쓰고 싶은데 쓸 게 아무것도 없어. 발표도 안 해. 소논문도 안 내. 수업 시간만 되면 잠만 자. 선생님이 있는지도 몰라. 넌 누구니? 뭐 1년 지났는데 너 누구야? 저 2반인데요. 네가 왜 이쪽 반이야? 나 너 처음 봤다. 이거 곤란하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럼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야. 쓰고 싶어도 못 써준다. 하기 때문에 여기 자료 근거, 수업 중 발표 내용, 수행평가할 때 학교별로 활동한 내용, 특히 뭘 써주면 좋냐? 본인이 전공하고자 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영문학과 가고 싶어. 그러면 수학이지만 뭘로? 영어로 수학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했다든가. 나는 의대 가고 싶어. 그러면 수학 시간이지만 다른 거를 빗대어서 예를 들어서 뭐를 수학 시간에 뭐를 병균의 뭐 통계치수를 내어서 어떻게 할 때 발병이 되고 이런 것들을 발표해. 다 의료 쪽으로. 혹은 내가 기계과로 가고 싶어. 그러면 기계에 관심이 많죠. 수학이야. 즉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개수에 따라서 비례식으로 성립되는 것을 설명했다든가. 얼마든지 있죠, 소재는. 맞죠? 이렇게 수학 시간이지만 기계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생물 시간에는 마음대로 또 갈 수가 있죠. 이래서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과로 비춰주는 게 좋다. 그건 왜일까요? 교과 활동을 보고 내가 무슨 과를 지원했어. 세특을 보고 그걸 보거든요. 이 친구는 이 과에 오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나를 보거든. 그게 교과 활동이야. 에? 이 친구는 의대를 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했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그런 것들을 발표해야 된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기재사항은 동기, 과정, 느낀 점, 미래지향적이어야 돼요. 자, 이거 설명할게요. 동기. 내가 무슨 책을 보게 되었어. 자, 동기를 써야 돼요. 왜 내가 이걸 봤는지를. 아무 생각 없이 봐? 선생님이 시켜서 봐? 아니잖아요. 거기다 생활기록부다 그렇게 쓸 거야? 나는 읽기 싫은데 선생님의 강요에 의해서 A라는 책을 읽었다. 이렇게 쓸 거야?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전공하고 싶은데
나의 진로는 무엇을 전공하고 싶은데 무슨 책이 도움이 된다고 하여 읽었는데, 이런 동기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읽는 과정이 써야죠. 과정과 느낀 점을 써야 됩니다. 무엇을 느꼈고, 그리고 앞으로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에 의해서 나는 미래지향적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다 라고 써야 돼요. 쉽지 않죠, 이 작업이. 그럼 선생님이 이걸 다 써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써줘요? 못 써줘요. 여러분들이 USB에 이쁘게 담아서, 선생님 제가 이런 교과 활동을 했는데요, 이걸 좀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 선생님들이 너 정말 했어? 네, 저 소논문도 냈는데요. 그래? 여기 있네 네 거. 그리고 넣어줘요. 확인이 안 되면 안 넣어줘요. 너 임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너 어떻게 써주란 얘기야? 선생님 보고 협작문 대라는 거냐? 가짜 문서 쓰라고? 가 임마. 이러면 끝이야. 근거를 반드시 그래서 마련하라, 그런 얘기예요. 근거. 써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자료 근거. 중요합니다. 자료 근거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학교에서 자료 근거를 반드시, 또 혹은 미처 발표를 내가 했어.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무슨 발표를 했다는 거를 그 교과서나 수첩에 써 놓으세요. 그리고 생기부에 그게 있나 없나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라고 근거를 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선생님이 그랬구나 하고 써주죠. 선생님이 여러분 교실에 30명인데 30명 다 기억해요? 누가 기억해요? 어떻게 기억해요? 기억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써주고 싶어도 못 써준다. 자료 근거가 없으면. 알겠죠? 자, 한번 좋은 예 볼까요? 자, 아주 잘 썼다는 거거든요. 잘 썼다. 한번 볼까요? 여기요. 이 친구. 쭉 다빈치를 주제로 한 비문학 지문을 읽고 평소 관심과 그리고 수학 분야에 해당하는 레오나르도의 업적에 대하여 영어로 조사 및 발표했다. 자, 양수 겹장을 했죠? 영어 실력은 은근히 자랑하면서 다빈치의 수학에 관한 내용까지 얘기했죠. 그죠? 양수 겹장을 해버린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업적들에 대해서 영어로 조사 및 발표자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진지하고 협력적인 자세로 어쩌고 완성도 높은 발표를 하연 점이 매우 인상 깊음. 자, 옥에도 T가 있어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쓰라고 하면 어떻게 썼겠느냐? 어떻게 썼겠느냐? 뭐를 지웠을까요? 뭐를 지워버렸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유쾌하고 쾌활하든 우울하고 병적이든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저거는. 어느 선생님이 학생을 나쁘게 평가하겠어요. 늘 긍정적인 자세로. 아유 지겨워요. 입사관도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너무 많아요. 항상 밝고 쾌활하며 긍정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하고 아유 지겨워.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는 바이트를 지우고 오히려 다른 내용을 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500바이트인데요. 더 쓸 수 있으면 더 써주는 게 좋죠. 맞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없애야 할 것들을 찾아보면 더 간략적으로 쓰고 다른 내용을 더 심어줄 수도 있다. 그래서 늘 생기부는요, 예술이어야 됩니다. 예술. 딱 읽으면요, 생기부가 정말 짜임새 있으면서 함축적이어야 되고요. 학생의 모든 실상들이 그 문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잘 쓴 생기부고요. 잘 쓴 세특입니다. 자, 이제 봅시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수능이에요. 수능. 난 내신 안 좋아. 정시에 올인할 거야.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 수능. 여러분들이 고3이 끝나면 이렇게 바뀌어요. 모두 공통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국어 기본 공통에다가 두 과목 중 하나, 언매와 화작 중에 하나를 가져가야 돼요. 이때 내가 언매를 할 건지 화작을 할 건지 이거는 그때 가서 선택을 하면 돼요.
엄매가 쉬운 아이가 있고요. 화작이 쉬운 아이도 있고 그래요. 그건 선택하고요. 여기도 봅시다. 미기통. 뭘 가져가야 될지 선택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문과는 통계를 많이 가져가고요. 이과는 미적을 많이 가져가요. 그런데 여기에 제약 조건이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제약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놓치고 나서 딴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나는 이과야. 그런데 통계를 택해가지고 울고불고 난리치는 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라고. 고등학교 생활은 여러분들처럼 공통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선택. 내가 어떻게 꾸며가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지. 중학교 때는 어때요? 그냥 똑같이 밥 먹여주죠? 너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다 그냥, 그리고 뭐 예체능 과목이나 슬슬 선택하고. 그렇죠. 자유학기제 때. 나머지는 다 공통이죠. 하지만 고등학교는 아니에요. 다 틀려요. 이 안에서도 박박박박 다 틀려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가 다 다르다. 미적은요, 선택이 제한적으로 너 이과에 오려면 미적해야 돼. 딱 정해져 있는 대학이 많아요. 많다고요. 너 미적 선택 안 해오면 안 돼. 이렇게. 자, 이번에 수능 만점 맞은 친구가 서울의대 못 갔죠? 못 갔죠? 수능 만점 맞고 한 명이야. 전국 1위야. 그런데 갔어, 못 갔어? 못 갔죠? 왜요? 물리 선택 안 했잖아요. 자, 쉽게 이해가죠? 대학에서 너 뭐가 좋아? 너는 뭘로 선택해야 돼? 딱딱 정해준단 말이야. 특히 공대 같은 경우에 미적 안 해오면 안 돼. 이렇게 딱 정해놔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나의 선택과 이거를 과가 나는 어디로 갈 거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잘 듣고 선택해야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제목이 뭐였어요? 현명한 고교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현명해야 된다니까요. 다음에 쓸데없는 짓거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 울고불고 나 엄마 나 과를 잘못 선택해서 엉뚱한 짓거리 한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영어 1, 2 공통이에요. 이건 등급제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 70점 10점씩 내려가요. 그래서 9등급으로 나눕니다. 9등급으로요. 대학에서 반영률은 어떻습니까? 대학에서는 각 등급 격간이 커봤자 2점이에요. 2점이라고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학원도 변모할 겁니다. 영어요. 빨리 끝내야 돼요. 영어 빨리 안 끝내면 피곤해. 피곤하다고. 정말 피곤합니다. 2학년 때 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피곤해요. 탐구해야죠. 수학 다 끝내야죠. 정말 할 거 많아요. 지금 여기에 수 1, 2 나가는 친구도 있겠고요. 또 혹은 고교 2000 어원편 다 끝났나요? 끝나 있어야 돼요. 아직도 워드북 붙들고 앉아가지고 질질질 매지 말라고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니에요. 중학교 때 많이 놀았지만 고등학교는 안 돼요. 누가 놀 시간을 주나요? 놀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필요 없죠? 묻지 말아죠. 대학 안녕 그렇게 되는 거죠. 서울대 갈 수 있어요. 버스 타고 구경만 하고 오는 거죠. 서울대생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중학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오늘 와서 뭐 현명한 고등학교 생활 들으려 했더니 막 공갈 협박을 엄청 듣네. 맞아요. 공갈 협박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선생님 말 이해 가죠?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뭐. 내 딸이야? 선생님 딸이야? 선생님 딸이냐고. 아빠가 이런 얘기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지. 공부만 하라고 하지. 너 공부해. 그렇게 하지? 공부해. 근데 이렇게 말해줘? 안 해주지. 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 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대학 가려면요. 빨리 영어 끝내세요.
영어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단어 고교 2000편 다 끝나야 돼요. 중간고사 때부터도 2000편 나옵니다. 기다려주지 않아요. 고등학교 시험은. 자, 탐구도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를 택하고요. 직업 선택인데 요건 빼버립시다. 요것도 빼버리고요. 자, 이제 넘어갈까요? 좀 갑시다. 으이! 끔찍한 거 나왔어요. 끔찍한 거 나왔어. 대충 스카이는 1.8이 되기도 해요. 응? 선생님만 알 수 있는 등급 컷이야. 어느 곳을 뒤져도 안 나와, 이거. 어느 곳을 뒤져도 안 나와요, 이런 건. 잘 봐둬요. 지금은 스카이가 1.8 정도 가면 합격되기도 하고 과별로 틀려요. 제일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밑으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요, 1.8등급이 되기도 해요. 어떻게? 생기부가 아주 좋을 때 학종으로 가기도 해요. 서성하는 1.9야. 에이? 0.1밖에 차이 안 나네, 둘이? 맞지? 선생님,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서성하는 1.9인데 스카이가 1.8인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비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이 친구가 내가 1.8이야. 이 친구가 여기 안 넣을까요? 아까 몇 개 넣을 수 있다고 그랬어? 6개 넣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6개. 응?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대학도. 응? 과도 많지만 학생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떨어진 친구가 1.81로 떨어졌다고 한번 해봐요. 여기서 가죠. 그 차이가 안 나요. 6개를 집어넣기 때문에. 컷, 수능이나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컷에 엄청난 학생들이 모여 있어요. 다 알거든요. 정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시에 408점 나왔어, 표점이. 그러면 어느 대학 갈 수 있는지 쫙 떠요. 정보가 너무 빨라요. 기가 막히게 정확합니다, 아주. 거의 정확해요, 거의. 또 뿐만 아니라 교육청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국에 배포를 해요, 교육청에서. 어디에서? 평가원에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말라고. 그럼 학생들이나 선생들이 모두 그걸 보고 지원해요. 그러니까 거의 정확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420점 나왔어, 수능에서. 그런데 내가 410점짜리 지원할까요? 안 해요. 420점에 어떻게든 맞추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근, 컷에 있는 부근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몰려요. 몰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어쩔 때는요, 이 중경이 얘보다 높을 때도 있어요. 꼭 저대로 낮은 단계로 되진 않아요. 저건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저렇게 낮아진다는 거지 꼭 그렇지는 않다. 별 차이 없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중앙대, 경희대, 삼국대, 단국, 동국, 건국 별 차이 없습니다. 자, 끔찍하죠? 고대 보세요. 끔찍하죠? 간호학과 1.9 거짓말이에요, 이거. 거의 거짓말이야. 사실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따지면요, 거의 1.5 안쪽이에요, 간호학과는. 근데 선생님 왜 1.9입니까? 다 이유가 있죠. 특성화 고등학교에 특별 모집이 있어요. 특성화 고등학교, 간호학과. 거기에 3명, 2명 이렇게 또 모집을 해요. 걔들이 또 플러스가 되면 점수가 톡 빠지죠. 그 부분을 같이 넣어서 그래요. 또 국가 유공자 전형이 또 있어요. 또 다가구 전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전형으로 피 빼고 똥 빼고 다 가져가요. 그리고 나서 얘들까지 다 포함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올려 잡아야 돼요. 자, 또 봅시다. 성균관대 생명과학 1.8 나오나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더 높을 때가 상당히 많다. 자, 넘어갈 거예요. 넘어간다. 됐어요?
넘어가요. 자, 내신과 수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내신과 수능이 어떤 차이점이 있냐? 자, 가끔 보면 이런 친구가 있어. 선생님, 저 수시 포기했어요. 이제 정시만 할래요. 2학년이. 가끔 와요. 저 5등급밖에 안 돼서요. 이제 수시는 절대 못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와요. 선생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해요. 포기하지 말라고. 왜? 4등급 정도면 카톨릭 대학교 갑니다. 4등급. 카대. 인천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연세우유 먹지? 연세우유. 연세대 아니면 안 가? 여기 바로 서울대, 연대, 고대 있네. 지금은 어때요? 서울우유 먹어? 저지방 우유 먹어 벌써? 그건 좀 그렇고. 그래도 지금은 서울우유 먹읍시다. 서울우유. 아직 지방우유 먹을 때는 안 됐어요. 저지방우유 먹을 때는 안 됐어요. 그래도 서울대를 간다고 꿈을 가져야죠. 그죠? 서울대 간다고 꿈을 가지세요. 선생님 저 너무 공부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서울대 못 가면 연구대라도 가겠지. 또 연구대 못 가면 서성한이라도 가겠지. 맞죠? 근데 처음부터 선생님 저 지방대는 갈 수 있을까요? 그럼 지방대도 못 가요. 그러니까 꿈을 크게 잡아요. 높게 잡고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선생님 말이 맞지? 자, 내신과 수능은 따로가 아니에요. 따로 국밥이 아니라고. 내신의 시험 범위가 결국 수능의 시험 범위죠. 그러면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들이 제일 공부 많이 할 때가 언제야? 시험 전이지? 빼도 박지도. 이건 빼박이야. 진실이지. 맞지? 시험 전에 제일 공부 많이 하지 않나? 어때? 맞지? 어때? 안 그런 친구 거의 없어요. 저는 시험 기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다가오면 계속 잠을 자요. 없어. 그렇게 자다가도 시험 전날은 공부하지요. 하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죠? 수능 범위가 결국 학교 시험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따로 수능 따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내신이 잘 나오면 또 수시로 갈 수도 있고요. 6번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명심하세요. 자, 또 보면요. 학습법이 있는데 따로입니까? 어떻게 다른가요? 내신은 범위가 단기간에 짧죠? 범위가. 수능은 전체 범위잖아요. 전체를 봐야 되는 그 차이점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따로, 수시 따로라고. 정시 따로, 또 나는 정시파예요. 나는 수시파예요.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내신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신 포기하면. 무조건. 내가 선생님 전 7등급인데요. 그래도 하세요. 하세요.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조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지만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요. 내신. 알겠죠?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요. 자, 정시가 확대된다고 하면 정시에 올인해도 되나요? 여지껏 선생님이 얘기했죠? 올인이란 건 없다. 무조건 수시는 봐요. 수시는 대학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니까 내신 떨어뜨리면 안 된다. 내신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 그 말이야. 자, 학교 시험은 어떻게 줄지 아나.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야. 이 안에 자기 고등학교가 있다. 이번에 배정받은. 있다 없다? 다 있나? 없어? 어디? 관악. 또 이 안에 없는 사람. 꽤 있네. 어디? 경인고. 또? 어디? 크게 말해봐. 금옥여고. 또? 있어? 자, 지금 이거 순서를 보면요. 시험이 어려운 학교 순서예요. 강서고등학교는 전국에서 제일 어려워. 이 얘기하지 마. 이 학교를 따라올 시험 문제는 없다. 학원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학생들이 강서고등학교야. 왜 그럴까요? 선생님 이거 시험 문제하고 갖고 와요. 풀어달라고.
못 풀어요. 풀 수 있을까요? 못 풀어요. 못 풉니다. 학원 선생님들. 선생님 정말요? 못 풀어요. 왜 못 풀까요? 내가 못 푸는데 뭘 풀어? 선생님 못 풀어요? 나 못 풀어. 난 솔직한 사람이야. 그 정도로 어려워요? 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블랙라벨은요, 그 정도는 조금 쉽죠. 그보다 더 어려워요? 네, 그보다 더 어려워요. 그 애들이 어떻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고도 100점 나와요. 그러고도. 그래서 선생님들이 불러요. 가끔 선생님이 불렀어요. 100점 나온 놈, 너 이리 와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야? 너 이 새끼 한 번만 100점 맞으면 죽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끔씩 100점 나와요. 그러고도. 왜 그렇게 선생님 어렵게 내세요? 왜 그렇게 지랄을 하세요, 선생님? 애들 괴롭히려고요? 네, 애들 괴롭히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괴롭히려고 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괴롭히려고 할까요? 자, 그렇게 괴롭히니까 의대를 70명씩 가는 거예요. 응? 어떻게 70명씩 하겠어요, 의대를? 의대라는 게 뭐죠? 마이너스 10점이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가기가 힘들어, 의대를. 그 정도인데 수학에서 예를 들어서 2개를 틀려버렸다. 그럼 나머지 전 과목 만점 맞아야 되잖아요. 하늘의 별 따기죠. 그래서 못 가요. 그러니까 수학은 거의 맞아야 된다. 킬러 문제고 나발이고 없다. 무슨 킬러야, 킬러는 네가 나를 어떻게 죽여? 그러면서 풀어야 돼요. 그 정도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공부 어떻게 하고 있죠? 학교 시험에 맞춰서 공부하고 있죠? 학교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운 데까지 공부를 해요. 근데 학교 시험이 쉬우면 거기서 멈춰요. 그리고 학교 시험 잘 봤다고 좋아하죠. 엄마, 나 이번에 2등 했어. 응? 엄마, 나 만점 맞았어.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시험 문제, 예를 들어서, 자, 좀 미안한데요. 이 학교 시험 문제를 여기로 가져가면 변별력 없음. 너무나 많아서. 변별력 없음. 그래서, 자, 시험 레벨이 낮은 학교 쪽으로 가면 이 친구들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좀 하이 레벨의 최상위 수학의 공부를 따로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그거를 명심하세요. 그래야 정시도 점령할 수 있고요. 중간 기말이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내가 센 C를 풀면 6개 중에 4개는 그냥 푸는 것 같아요. 블랙라벨 보면요. 그냥 3개는 풀고 3개는 아리삼삼해요. 이 정도 돼야 돼. 그쯤 되어야 전망이 밝아요. 그런데 블랙라벨 보면요. 이것이 뭐시오? 힘들어요, 그거는. 검은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인가 봐. 어려워요. 힘들다고요. 자, 공부는 이제 고등학교는 찾아서 하는 겁니다. 찾아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누가 낼까요? 이거를 이제 설명할게요. 이거를 학생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학교 선생님이 내죠.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낼까요? 어떻게 낼까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이거의 진실을 몰라?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어떻게 내는지. 봐, 하나도 없잖아. 자, 선생님이 이건 꼭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시험 문제를 알지는 못하지만 선생님은 알아요. 맞지? 선생님 알아 몰라? 본인이 내고 몰라? 자, 너희를 가리키는 1학년 선생님이야? 수학 선생님이야? 그 선생님이 낼 거예요. 너희들 가리키는 선생님이. 선생님 1반에서부터 2반까지 3반까지는 A 선생님이, 4반부터 5반 6반 7반은 B 선생님이, 이렇게 3명 혹은 4명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 2학년 담당 선생님 오세요. 시험 문제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오세요.
자, 이번 어디까지 하지? 100페이지까지 합시다. 진도 너 언제 끝날 거야? 어디까지 끝나? 너 어디까지 끝나? 물어봐야죠. 진도가 끝났는지. 야, 너는 왜 이렇게 진도가 빠르냐? 야, 이 새끼야, 이제 슬슬 나가. 애들 다시 반복해줘. 멈춰요. 멈춰. 그리고 그 선생님들끼리, 자,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만 보자. 약속을 해요. 너 어디 낼래? 아, 저 그럼 어디 낼게요. 너는 저 어디 낼게요. 아, 저 인수분해까지 해서 뭐 다항식부터 해서 낼게요. 너는 저 어디까지 낼게요. 약속을 해요. 5명이. 약속을 한다고. 그러면 1학년 부장이 있어요. 시험 담당 부장이 꼭 있는 거예요. 위원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 시험 출제 위원. 그래서 사인하고 근거로 남아야 돼요. 그 선생님이 내는 거예요. 공동 출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달라요. 작년에 2학년 했다고 해서 2학년 가르치는 거 아니죠? 1학년도 가르칠 수 있고 3학년도 가르칠 수 있어요. 선생님은 3학년 담임을 28년간 했지만 1학년도 가르쳤어요. 1학년도. 1학년도 가르쳤다고 한 3년인가 가르쳤던 것 같은데요. 2학년도 가르쳤고요. 왜? 3학년 때는 수업을 안 하니까 가서 1, 2학년 좀 가르치라고 그래갖고 2학년 내가 가르쳤었어요. 오랫동안 또. 3학년 선생은 좀 못 가르쳐, 내가 잘 가르쳤어요. 잘 가르치게 생겼잖아. 저쪽으로 와서 못하는 선생님이 3학년에, 거긴 자습이니까. 맨날 3학년은 다 자습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면 나는 2학년 문제도 출제했다. 1학년으로 갔다. 왔다가 3학년으로 했다. 이런단 말이야. 자, 시험 문제가 일괄성이 있을까요? 일괄성 있어 없어? 없죠. 자, 올해 뭐 나올지 알아 몰라? 아무도 몰라.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진명여고에 많은 것 같은데. 학교 앞에 있는 학원이 내신을 잘 잡아준다고. 퇴원사유야 그 학원으로 간다고. 제일 멍청한 친구죠. 어떻게 잡아주는데요? 아, 입학하면 그 학원에 딱 등록하면 내신 종이에다 써갖고 꽉 잡게 하나? 바보죠, 바보. 학교 시험 문제는요, 절대로 누구든 찍어낼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나보고 선생님 수능 문제 좀 찍어주세요. 내가 찍어줘요. 뭐 나올 거야? 이번에는 무슨 단원 나올 거야? 어떤 유형으로 나올 거야? 내가 정확하게 찍어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자, 올해 국어 선생님이 찍었잖아요. 국어. 김우문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자, 이번 국어 어렵다. 다 쉽다 그랬어요. 아니야, 어려워. 내가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니 난이도 뭐 높은 문제들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수능은 내가 찍어줘요. 영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나온다는 출제 그 근거를 쭉 보면 교육평가원은 늘 일률적이기 때문에 거의 돌아가요. 거의 돌아가. 그런데 학교 시험은 못 찍어요. 찍을 수가 없어요. 왜? 매번 선생님이 바뀌니까. 또 3년 있다가 나가버리고 또 다른 선생님 또 오고. 그걸 어떻게 잡아내?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냐? 바로 베이스입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건,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베이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학 같으면 개념 정리 철저히 하고 문제풀이 해서 연습을 한 다음에 내가 수학을 풀 수 있는 테크닉을 마련하지 못하면 아무리 찍어줘도 몰라요. 모른다고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학원에서 선생님이 문제 쭉 유사 문제 줘서 계속 연습시켜요. 그 문제 그대로 나와도 틀리잖아요. 맞죠? 다 경험들 있잖아. 풀어보고도 틀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학원에서 베이스를 충분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7날래 8날래 돌아다니면 손해예요. 그래서 베이스를 충분히 하고 학원에서 모의 내신 문제를 계속 줄 거예요. 그 단어를 연습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풀 수 있도록 테크닉을 주는 거예요. 그게 훨씬 학생들한테 도움이 돼요. 무슨 쪽집게가 어떻게 있어요.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대박 날 수가 있어요. 에? 그 시험 문제를 똑같이 냈다? 이거는 큰일 날 일이거든. 큰일 날 일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문제 파는 거죠. 그 학원에다가. 글쎄 몇 푼이나 받고 팔은 모를까. 그런 선생님 없죠. 미쳤어요. 퇴직하면 돈을 엄청 주는데, 퇴직하면 충분히 먹고 살고도 주는데 그걸 뭐하러 하겠어요. 모가지 잘려면서.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학원이 그만한 돈을 줄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상한 소리 듣지 말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요행은 없어요. 고등학교는 요행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마지막, 학교 시험지를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를 보면 3년간 혹은 5년간 그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어이? 이게 뭔 소리냐고? 레벨만 보는 거지. 이제 여러분이 봤던 시험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왜냐? 불법이에요. 불법이라고요. 그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걸려요. 감사에 걸려요. 감사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 문제를 봤다. 족보닷컴에서 내가 봤다. 그럼 이 시험 문제는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각 고등학교별로 레벨을 쭉 이렇게 보고요. 여기가 좀 또 어렵습니다. 여자. 네. 이렇게 쭉 구연고도 만만찮아. 대일고가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만만찮아요. 쭉 보고요. 참고사항으로 올해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요. 올해 또 어떻게 양정이 갑자기 어려워질지, 진명이 어려워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누구도 몰라요. 대일고가 갑자기 어려워졌으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습니다. 뭐 궁금한 거 뭐 아는 게 있어야 궁금하지. 궁금한 거 없어? 자, 오늘로 마치겠습니다. 자. 박수. 어때? 좀 도움이 됐어? 알겠어? 내용을 좀 알겠냐고. 응? 몰라? 하나도 몰라? 알겠어? 왜 이렇게 심각해졌어? 우리 애들이. 자, 이제 가자. 고생했어. 가자.